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미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자산 B1B를 한반도에 긴급 전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제재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압박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의 실명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박희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북한 이슈들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 의원님, 예. 일단 24일 만에 지금 2차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예. 대기권 진입 기술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었나. 24일 만에 기술적 발전이 확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제 7월 4일에 1차 발사 때는 이 미사일의 전반적 능력을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다음에 24일 만에 발사한 2차 발사 때는 결국 뭐냐면 최대 사거리가 나와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 그다음에 소위 우리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정부가 많이 의문을 제기했던 대기권 재진입 능력, 이런 능력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즉 1차 발사 이후에 북한 화성 14호 ICBM으로서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이 세간의 지적에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이 그 지점만을 찍어서 했다라는 점에서 북한은, 자, 이제 우리가 가진 건 정말 ICBM이다. 두 번째 발사를 통해서 이걸 입증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말 내내 계속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점 그리고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짚고 넘어가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언제든지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한밤중에, 그리고 굉장히 산림지대지 않습니까? 그게 자강도가 그쪽에서 온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그 근처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기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게 중국 국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점도 지적합니다만, 사실 현대는 워낙 정밀을 하고 원거리에서 쏘기 때문에 거리 때문에 타기 못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다, 이걸 한 것 같고요. 아까 대기권 재돌입 부분에서 자꾸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쪽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대기권 대돌입 기술이 1950년대에 이미 미소가 다 완성한 겁니다. 그 당시 미사일 다 가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서 관측할 때는 분명히 탄두가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 걸 관측됐고요. 그러면 분명히 재돌입한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본토에 갈 때는 조금 더 경사각이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좀 수직으로 내려오지만, 그때 이제 조금 마모가 조금 이제 비울기는, 그건 어떨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건 실제 하기 전에는 입증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년대에 이제 완성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소련의 과학자도 옛날에 많이 들어왔었고 많이 배웠고 또 실험실에 다 준비했기 때문에 대기권 재돌입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죠. B1B 랜서를 한반도에 2개를 출격을 시켰는데요. 이게 북한에 어떤 위협이 되는 겁니까? 자, 일단 B1B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 3총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B50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폭격기, 냉전 시절 시작 때부터 이제 활용했던 폭격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1이 B51을 대체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생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B2, 스텔스 폭격기로 알려진 B2 폭격기가 있는데, 이 B2는 솔직히 이제 생산이 많이 안 됐습니다. 냉전이 거의 끝나가고 워낙 비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생산이 많이 안 됐고, 그렇다면 이제 B51을 대체해서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게 B1인데요. 이 B1은 이제 이 소위 폭격기 3총사 중에서 유일하게 마하 이상의 최대 마하 1.5의 속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폭격기들은 우리 여객기 가는 속도로밖에 못 날아가고요. 근데 이 B1 자체가 우리가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한 가지 이제 유의할 거는, 소위 이제 미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러시아가 받았죠. 이 양측의 이 전략 감축 협정에 의해서 이 B1B에는 이 핵 폭탄 운용 능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B52가 퇴역을 하면 그 B52 퇴역한 만큼 B1을 이렇게 핵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지금 협의상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 B52가 다 퇴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B1은 현재 핵 공격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고 해서 핵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북한이 B1을 그럼 핵 공격 능력이 없는데 두려워할 거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1 자체가 갖고 있는 정밀 타격 능력들, 그다음에 이 B1 폭격기 자체가 뭐 내부 안에 이제 배 안에 이렇게 그 폭탄을 집어넣는데 34톤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외부까지 주렁주렁 달면은 예. 56톤까지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슈퍼 벙커버스터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하 200m에 있는 벙커까지 부술 수 있는 14톤짜리 폭탄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최고의 안보 위협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 그 김정은을 포함한 소위 정권 수뇌부가 공격당하는 게 최고의 위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위협을 B1이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핵 공격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소위 참수 전력에 해당하는 것이 한반도에 전개되니까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긴장을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B1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내내 배치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괌에서 날아온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전에도 뭐 작년인가 보면 이제 한번 B1이 북한 도발 이후에 날아오기로 했다가 악천후 때문에 못 날아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악천후에서도 전혀 못 나르는 건 아닙니다. 뭐 무리하게 날려면 날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억제력 차원에서 야 이거 너무 괌이면 너무 먼 거 아니냐.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전진 배치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 B1B가 날라온 걸 보고 그냥 하늘 한번 휘젓고 가는 게 얼마나 북한의 위협이 되겠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한데 미국이 취한 조치 중에 하나 더가 이제 이틀 만에 요격 시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르죠. 1차 때는 일주일이었는데 이번엔 좀 빨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우리의 교훈으로 봐야 됩니다. 예. 미국은 2013년도 2월 13일이죠. 제3차 핵실험을 할 때 괌 주지사가 묻습니다. 만약 북한이 괌을 타격한다면 예. 그래서 빨리 사드를 배치해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알래스카 주지사가 묻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7월 4일 그걸 분명히 알래스카는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알래스카를 북한이 핵미사일 타격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겁니다. 그 네.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시위가 아니고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제라는 것은 상대방이 마음먹은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걸 억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응징적 억제라고 해서 너 우리 공격하면 혼내줄 거다, 초토화시킬 거다 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끼치겠다. 예. 뭐 핵 공격을 하겠다 또는 뭐 완전히 참수작전을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거부적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너 공격해봐. 성공할 수 없어. 우리가 워낙 방어 태세가 공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북한한테 과시해서 못하도록 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방어력을 충분히 해서 북한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서 예. 공격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 뭐 계속 공격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어력을 증대시키고 거부적 억제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북한이 지금 통미봉남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예. 지금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우리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 그렇습니다. 대한 입장이나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좀 취했는데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거냐가 관건일 겁니다. 예. 뭐 사실은 뭐 북한 문제 이외에도 미중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 문제 같은 거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일 거고요. 그다음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북한 이외에도 양측의 갈등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하고 관련해서도 중국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나를 예.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본격적으로 던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 세계 국가라는 게 다 경제로 연결돼 있다 보니 세컨더리 보이콧을 함부로 던졌을 때는 미국 자체도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겁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비용으로 다가오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 뭔가 압박이나 이런 걸로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될 거다라고 할 때 만약에 평화협정으로 돌려버리면 어쩔 거냐. 미국이 북한의 핵 인정해버리고
그다음에 핵보유국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예. 그래서 양쪽에 평화협정을 내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뭐 시쳇말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걱정이 사실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결국 그럼 이런 상황의 모든 원인은 핵입니다. 핵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에 있던 모든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을 갖다 무로 만들어 버리는 절대 무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되는 것을 북한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럼 과연 뭐냐?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의 많은 부분 특히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 결국 해구산이죠. 그거에 모든 걸 기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냐? 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 자, 이 북한의 핵이라는 상황을 만약에 폐기를 못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사실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이제. 예, 북한이 우리가 많은 희망적 관측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다. 예. 협상하고 난 다음에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는 정권 유지입니다. 북한 정권의 그 가장 핵심,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정당성이 핵에 있어요. 예. 근데 그 핵을 내려놓으면 정당성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권 자체가 갈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졌다는 거죠. 되려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계속 지금 수천 번을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가 배군구 허리띠 조여가면서 핵 개발했는데 그거 놀리고 개발하는 나라가 어딨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난다면은 그럼 자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과연 이 주변국들이 행동해야 될 거냐에 예. 대한 해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적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냐. 예.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하다못해 미국 전술핵이라도 도로 갖다 놔라. 이 한반도 비핵화를 물 건너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좀 냉정한 현실 인식.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이라는 거. 물론 그거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서 많이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은 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국방을 정말 하고 싶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상대방은 핵이라는 전략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상쇄시킬 거냐. 예. 결국은 우리 인류 역사가 가르쳐준 건 핵은 핵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뭐 당장 핵 개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대비책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드 상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현재 대통령 포함해서 이제 야당 시절에 예. 반대했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막상 키를 잡고 몰고 가다 보니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니 이게 없으면 안 되겠으니까 결국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해서 임시 배치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저 압박. 이거 예.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게 좋은 말로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겪어왔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는 이거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예.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압박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은 미국이 갖다 놓고 미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미국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이 풀어라. 이걸 왜 우리한테 자꾸 풀려고 그러냐. 우리 문제로 자꾸 만들게 되는 순간 우리의 버든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지금 새 정부 시작하면서 예.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혼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분명히 지금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예.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지금 뭐 대화 전략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강공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비난을 하고 엄중한 우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뭐 강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좀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어쩌면 자국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중국의 생각을 좀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글쎄요, 뭐 저희가 아마 봤을 때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진핑도 뭐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다고 그랬지만 혈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뭐 피를 나눴다, 뭐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북한하고 중국은 동맹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 미국하고 동맹 관계고 쉽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이 데이트를 좀 한 거다. 예.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2008년도부터. 근데 지금 중국하고 북한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우리 편을 들으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드를 뭐 중국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만 중국 한반도 그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략적 이익, 핵심 이익, 안보 이익을 해친다. 그 핵심 이익, 전략 이익, 안보 이익이 뭐냐면 북한을 불리하게 하는 거니까. 예. 뭐 중국이 우리 한국을 공격하는데 뭐 방해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그 자기의 그 친구가 미국을 계속 괴롭히면서 본토까지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뭐 이제 현실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제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맹국은 미국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 북한의 동맹국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기존 노력은 예.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강력한 제재안이 필요하다, 뭐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참 이야기가 하기 어렵긴 하지만 뭐 정치권에서는 핵 무장론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게 너무나 국제 정치에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하면 판돈입니다. 제일 큰 판돈인데 큰 게임에 들어가려면 본 게임에 들어가려면 이게 없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큰 강대국들과 뭔가 타협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보십시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 공식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네. 물론 이제 비공식적 보유국으로 뭐 인도나 파키스탄. 근데 파키스탄이 뭐 결국 그런 정도의 국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그 핵 능력을 갖고 굉장히 경제력이 약하거나 힘든 사정 하에서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정말 돈 많고 강한 아랍 국가들 틈바구니에서 핵을 가지고 버티고 있고요. 지금 이 북한이 같은 전략으로 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을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생존 전략으로 들고 나온 건데 예. 이 생존 전략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까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삼축 체제를 우리 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타당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충분한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류 역사상 나온 거는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핵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타당한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삼축 체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미사일 방어의 일환인데 이 미사일 방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요. 냉전 시절의 전략방위 구상, 레이건 시절에 SDI 올라갑니다. 근데 이 SDI를 한다는 건 결국 이제 핵을 비핵으로 막는다는 건데 이게 그냥 핵이 없는 상태에서 막는 게 아니라 미국은 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의 핵을 일단 핵 억제력으로 눌러놓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비핵 능력으로 더 막아서 상대방의 핵 능력을 저하시키겠다라는 노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노력은 뭐냐 하면 그런 노력하에서 비핵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막상 핵 노력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뭐 한미 동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을 해서 네. 사실은 핵무장을 점점 해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국제 제재를 뭐 중국과 러시아가 뭐 반대한 적이 없다 뭐라 하지만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도록 방치했단 말입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이 이 핵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책무를 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 2개 국가가 북한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비둔 겁니다. 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우리는 나머지 세계 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를 활용해서 우리도 사실은 무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맞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어떤 경제적 발전을 이뤄놓고 이 경제적 발전 자체가 국제사회의 신뢰, 그다음에 무역 이런 거에 바탕을 해서 하다 보니 이거를 함부로 깨기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서 그래서 제가 뭐 당장 우리 핵무장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최소한 이 게임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 국민이 전부 아셔야 된다. 그다음에 왜 전술핵이라는 얘기를
저희 같은 이런 뭐 전문가 집단이 나와서 하다못해 전술핵이라도 배치하는 얘기를 왜 하는지 예. 이 절박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한번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봤자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경제 제재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결국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상황을요.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뭐 가끔 손자내게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죠.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서 그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에 핵미사일 박는 걸 감수하겠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저는 지켜야 된다. 다만 그렇다고 미국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양호 의원이 말한 대로 이제 전술 핵무기 배치 요청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못하면 월남처럼 남베트남처럼 73년도에 미국과 북베트남이 협정을 체결하고 75년도에 남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심각성에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저는 레이건과 같은 한번 전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하고 지금 군비 경쟁을 해야 된다.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국방을 더 증강하고 더 필요한 공격 무기, 방어 무기를 갖춘다면 북한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 그다음에 저는 중요한 게 지금 그 내각이나 정부 체제를 조금 뭐 완전히 전신 아니지만 북핵 대비 체제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뭐 조직도 그렇게 바꾸고 사람들도 북핵 전문가로 많이 충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예. 미래 세대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를 위한 좀 처절한 어떤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휘라 국민대 정치대학 원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